설득하는 거, 10마디 말하는 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 진짜 아무 소용없어요. 안녕하세요, 열매언니입니다. 김자씨입니다. 오늘은 재테크에 관심 없는 배우자를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아무리 잘 맞아서 결혼한 사이라고 해도 성장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재테크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면 다툼이 벌어지고 불화가 생기는 것 같아. 시도를 해봤다면 얼마나 설득이 어려운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왜 부정적일까? 왜 상대방 배우자가 재테크를 이렇게 관심이 없어하고 하다못해 싫어할까? 먼저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배우자분이 분명히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돈을 잃는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이 두려움은 그리고 보통 무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재테크와 투자에 관심이 크게 없으신 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일단 거의 모르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박이랑 비슷한 개념쯤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많이 하는 재테크 수단인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라고 해도 그것도 다 투기꾼들이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방법만이 좀 정당한 제대로 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데 내가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얻는 대가인 근로소득이 이게 진짜 소득이다, 이게 전부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외의 방법인 뭐 주식, 부동산 등으로 버는 수익은 이제 편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꺼려하는. 그리고 어쩌면 부모님의 영향이 클 수도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뭐 IMF라든지 그런 경제 위기 같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대출, 빚, 투자 이런 것들. 부모님 때는 그게 굉장히 두려운 세대였어요. 우리가 유년 시절에 가진 그런 뭐랄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향? 그런 것들이 성인이 돼서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슬픔이나 아픔이 있었다.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은 뭐 대출이다, 투자다 이런 거 하면 진짜 질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돈 욕심, 무욕 자체가 없으신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난 돈에 대해 막 큰 욕심 없고 내가 뭐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무리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하는가 라는 식의 논리로 재테크에 대해 부정적인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이제 현실에 이제 만족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정도의 이유들 중에 하나 정도는 해당을 하실 수 있어요, 배우자분이.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배우자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운에 기대는 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무작정 내가 알려주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과연 상대방이 잘 들을까요? 아마 역효과만 날 거예요. 재테크에 관심 없는 배우자한테 이런 것들을 진짜 왜 해야 되고 이걸 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미지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서 먼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설득하는 거, 뭐 10마디 말하는 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 진짜 아무 소용없어요. 다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이미 됐고 자기만의 생각이 갖춰져 있는 때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 그거는 정말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이 사람이 관심이 별로 없는데 일을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잖아. 넌 대체 왜 그러니? 하면서 막 배우자 탓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그냥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재테크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늘 좋을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내가 뭔가 자산을 굴렸을 때 결과가 좋지가 않아. 그랬을 때 나오는 비난 이런 것들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이기도 해요.
근데 그만큼 더 공부를 그래서 하셔야 되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우리 부부, 그리고 또 아이가 있다면 이 가정 전체의 자산, 미래를 가꿔가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테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재테크 자체에 대한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재테크의 반대말이 뭐 돈을 펑펑 쓴다 이런 거보다는 저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테크라는 개념 자체가 뭐 돈을 넣어서 따거나 잃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약간 현금보다 자산을 보유하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이제 재테크를 하는 건데 현금보다는 자산에 대한 가치 상승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재테크를 한다 이런 개념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관심이 없던 배우자도 아마 자연스럽게 따라오실 거예요. 주말 같은 때도 그냥 누워서 막 TV 보고 게임하면서 너도 재테크 좀 해, 관심 좀 가져 이렇게 얘기하면 오빠 같으면 그 얘기를 듣겠어? 그렇지 안 듣지. 그러니까 주말에도 뭔가 재테크를 위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강의를 들으러 다닌다거나 현실적으로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거를. 그때야 비로소 이제 설명할 자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혼자 막 열심히 하면은 그거 보면은 궁금하지 않겠어요, 배우자도? 먼저 궁금해할걸요, 아마? 이때 근데 상대방이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한 만큼 똑같이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치. 그냥 내가 하는 걸 묵묵히 지켜봐 준다거나 믿어준다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맞아. 그래서 뭐 막 내가 하려는 거를 막 강력하게 반대하고 막 싫어하고 막 그러면은 다툼만 생기고 뭐 못하지. 결국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지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지. 충분히 그것만 해도. 만족하고 너무 뭐 더 큰 거를 바라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결론적으로 배우자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나부터 잘하자. 그치. 나부터 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